갭 투자 또는 다가구 보유가 우리나라의 양극화를 일으키는 주범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는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세우겠다. 그리고 집을 통한 불로소득을 원천 봉쇄하겠다. 이 배경에는 집을 통한 자산 증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양극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가정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OECD의 최근 보고서를 보시면 여기 가로축은 우리나라 중산층 60%, 그러니까 최하위 20%와 최상위 20%를 빼고 가운데 60%가 가처분 소득을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냐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저 위에 보시면 가처분 소득은 중위권 중산층이 60%가 한 56%의 소득을 점유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은 50%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중산층의 소득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로축이 자산의 비중입니다. 우리나라 보통 중산층의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인데 그 주택도 우리보다 그 중산층 60%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비중이 우리가 40%가 조금 안 되는데요. 그런 비중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일본, 벨기에 뭐 요 정도고 다 우리보다 독일 같은 데도 보면 25%가 되고요. 영국이 30%라서 우리나라의 자산의 비중도 중산층이 다른 나라보다 두텁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산에 의한 양극화 주장이 터무니없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에서 저소득층, 소위 빈곤층의 빈곤층, 소득이 낮은 계층이 집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냐 보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중위권 소득의 50% 미만, 빈곤층이 비교적 좀 높은 쪽에 속합니다. 한 16% 되지요. 우리보다 물론 칠레나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스페인, 슬로베니아가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또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우리하고 비슷한 15% 조금 넘죠. 그런데 그 중에 저 파란색이 자기 집이고요. 저 회색이 임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높고 OECD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도 집을 갖고 있지 못하는 그 집에 의한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아까 이제 그 16% 정도의 우리나라가 소득 빈곤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회색이라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만 파란색은 자산이 빈곤한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중위권 자산 규모의 50% 미만을 갖고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의 자산 빈곤층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적습니다. 그래서 마른 목골로 되어 있는 게 자산과 소득을 합쳐서 두 개를 다 합쳐서 빈곤층으로 하면 여기 보시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취약층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다못해 소득이 없으려도 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을 가지고 융자를 받든가 자산을 팔아서 험한 꼴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취약계층, 벌러너블한 계층이 OECD 국가에서 적고 이걸 보면 저소득층이 자산을 가지고 소득 부족을 메꾸고 있기 때문에 자산의 편중이 양극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양극화를 줄이는 형태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걱정하는 것은 집값이 폭등하고 이러면서 가계 대출, 부채가 많이 증가할 거라고 하는 우려입니다. 그런데 그 우려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여기 보시면 청색이 주택대출이고요. 회색이 기타 부동산 대출이고 옅은 하늘색이 기타 사업을 위한 대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덴마크, 네덜란드, 미국 다음으로 절대 금액으로 가계 부채가 높은 나라인데 그 중에 또 이 주택대출의 비중은 상당히 낮은 나라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부가 오랫동안 주택대출을 억제하는 아주 과격한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주택대출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높은 나라가 속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소위 주택에 의한 가격 상승이나 주택담보대출에 의한 가계부채의 위기론은 전혀 근거가 없고 우리나라 사정을 모르는 이야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18년 말 정부의 금융소비 조사에 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 부채가 7,531만 원입니다. 그 중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446만 원이고요. 2,085만 원 임대보증금입니다. 즉, 그 집을 가진 사람이 세입자로부터 받은 돈이 부채로 2,085만 원으로 전체 부채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계부채 중에 금융부채는 우리가 부채 위기론을 얘기했을 때 그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28%가 이자도 없고 띠낄 위험도 없는 부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없는 전세제도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데도 월세를 해도 보증금이 뭐 2달치에 해당하는 임대료에 해당하는 보증금 정도의 작은 수준의 보증금이 있지만 우리처럼 몇 억씩 내는 그런 임대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도 이런 그 특수한 사정 때문에 상당히 과장된 거고, 특히 주택 문제가 가계부채의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근거가 없다. 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부채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것은 일자리를 잃어버려 가지고 담보를 못 갚는다든지 그 주택 대출을 상환을 못 한다든지 하지 않는 한, 또는 집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주택 대출에 빚만 많고 자산 가격은 없다 그러면 깡통 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만 부자가 되고 나는 돈도 못 버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 대출에 대한 부채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대출을 하게 되면 월세를 내는 것보다 실제 이자가 더 싸기 때문에 집을 마련함으로써 실제 주택에 관한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월세가 담보대출의 이자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채를 짐으로써 가처분 소득이 주는 게 아니라 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가계대출 이자가 싸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대출에 의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것도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가계부채 중에 주택담보대출, 그 모기지의 비중을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적다라고 하는 거죠. 가계부채 중에 모기지, 소위 그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사업이나 소득이 부족해서 다른 쪽에서 부채가 늘어나는 거지 모기지에 의한 부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출을 못하게 막는 것은 사실은 가계부채의 급증한 상식을 막기 위한 대책은 아니었다. 그건 근거가 없는 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저께 조선일보에 이런 내용의 글을 썼더니 정규재 대표를 만났는데 본인도 몰랐다고 깜짝 놀라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부동산 대출의 비중이 가장 적은 나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의 자산의 분포는 OECD 국가 중에서 격차가 가장 적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잘 사는 집이나 못 사는 집이나 집을 살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고요. 외국처럼 아직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또 부자라고 해서 외국처럼 어마어마한 맨션을 마구 짓게 하지도 않는,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와 눈치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대한 또는 땅 이런 거에 대한 소유도 다른 나라보다 규제가 많습니다. 절대 농지 뭐 이런 게 아주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에 인접해 있는 농지구매도 논란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 부자들이 갭 투자로 빈부격차를 엄청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지만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고요. 한 집에 능력 있는 집이 집을 10채를 갖건 20채를 갖건 그걸 문제 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부가 규제를 가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가 주택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 완전 폐가망신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갭 투자나 다주택 가구주들이 우리나라의 양극화, 재산 양극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빈부격차를 가져오는 거
거하고는 정반대로 저소득층의 자산 소유도 높은 편이고 그걸 통해서 소득의 격차를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갭 투자 또는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공격도 턱 없는 주장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